그래서 보통은 장판이 배송이 되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판을 이렇게 피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말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 또는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려 주셔야지 돌돌 말려 있는 형태가 주름이 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께서 혹시나 그 장판 대리점이라든지 인테리어 대리점에 내방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까셔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1.8mm고 이게 2.2m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밟아보시면 감촉이 틀립니다. 얘하고 2.2mm하고 이렇게 밟아보시면 두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촉감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만져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적으로 밟아봐야지 실제적으로 이 감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고객님들이 장판을 좀 펴셔가지고 한번 밟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장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여름철과 겨울철에 장판을 시공하실 때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좀 시공 방법이 좀 다른데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춥다 보니까 이제 빈집일 경우에는 미리 장판을 집에 하루 전에 두셔야 합니다. 왜 보관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 장판이 보통 물류창고에 그 보온 상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 차가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장판 자체가 좀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시공하는 장소에 미리 갖다 두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제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따뜻해야지 이 장판 자체가 야들야들해지면서 이게 수축했던 게 팽창이 되기 때문에 시공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커팅도 되고 굴곡이 져 있는 이 장판이 부드럽게 깔린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온도를 적정 온도 약 20도에서 21도 정도 외출 정도로 해서 좀 훈훈하게 이렇게 보일러 온도를 좀 올려 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하루 전날 도배를 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장판을 시공을 하시게 되는데 온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도배가 아무래도 이제 하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배를 하게 되면 이 도배지가 처음에 이제 좀 많이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온도를 많이 올려버리시게 되면 도배지가 벌어지거나 도배지와 도배지 사이가 벌어지거나 도배지가 조금 이제 구겨진 상태에 건조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로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장판 시공 다음날 이제 장판 시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장판은 보통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이제 보통은 3대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3대 브랜드 LG 그리고 KCC, 현대 이렇게 3대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진양 장판, 제일장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3대 브랜드로 많이 이제 시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격은 두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보통은 1.8mm, 2.0mm, 2.2mm, 2.7mm, 3.2, 4.5, 5.0, 6.0 이렇게 해서 그 장판의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판을 시공을 하시는데 보통은 전월세 주시는 분들은 1.8T 이렇게 1.8T 또는 2.0T를 까십니다. 그래서 좀 얇게 장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집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보통 고객님들이 2.2mm를 많이 까세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이제 쿠션감을 주기 위해서는 2.7T, 3.2T 이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또 쿠션감도 그리고 층간 소음도 좀 완화시키고 보통은 2.2mm까지는 이제 걸레바지가 없어도 이제 꺾어가지고 한 3cm에서 5cm 정도 꺾어서 테두리 쪽으로 이제 그 벽체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제 2.7mm부터는 이 장판이 꺾이는 게 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잘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레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걸레바지 몰딩을 시공을 하고 밑에 이제 그 장판을 까시고 그 테두리에 이제 보통 반투명 실리콘 그리고 화이트 실리콘, 금색 실리콘을 많이 쏘는데 실리콘은 색상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반투명 실리콘을 쐈을 때 제일 좀 깔끔해서 반투명 실리콘을 많이 합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장판이 이제 보통은 장판 자체의 그
무늬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우드 형태의 모듈림 장판을 많이 까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수톤 형식이라든지 타일 형태, 그리고 마블 형태. 그래서 요즘에는 패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헤브론이라든지 헤링본이라든지 비대칭 문양으로 해서 또 장판을 많이 까셨고,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디자인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바닥 그 타일 모양의 형태의 장판을 무늬를 좀 많이 좀 추구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양 자체가 테라조도 있고, 그리고 비앙코도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형식의 그 장판도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일단은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 내방하셔가지고 장판 문양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바닥에 놓으셔가지고 한번 두께감을 밟아 보시면 1.8mm하고 2.2mm, 2.2mm하고 3.2mm가 좀 두께감, 쿠션감이 다르다는 것을 가능하시다면 고객님이 내방하셔서 디자인이라든지 쿠션감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보통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2.2mm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2mm가 굽돌이라고 해서 걸레바지 용도의 꺾임 형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2mm까지는 장판이 자연스럽게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2.2mm가 제일 시중에서는 디자인도 많고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는 1.8T는 많이 깔고 보통은 고객님들 2.2mm가 아파트라든지 또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중에 또 주의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간혹 마루가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들이 바로 이제 그 장판 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밑에가 썩습니다. 왜냐하면 장판이 위쪽에 덥기 때문에 습기가 발생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철에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면 습기 조절을 잘 못하시게 되면 바닥에 습이 발생을 하고, 그 습에 의해서 이 강마루라든지 온돌마루라든지 강화마루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 이제 장판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다 그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훼손되고 오염된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마루라든지 마루가 깔려 있다고 한다면 나무를 제거하고, 그리고 철거 전문 업체를 불러서 마루를 제거하고, 그리고 장판을 까실 거면 그 바닥면을 샌딩이라고 해서 이제 그라인딩을 합니다. 그라인딩을 해서 깔끔한 상태에서, 모래가 없는 상태에서 장판을 까셔야지만 깨끗하게 장판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마루를 까신 분들은 철거를 하시고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